네, 62번 문제입니다. 객체 관련된 문제죠. 객체는 상당히 많이 어려워들 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용어를 물어보는 형태 정도로만 나오니까 객체를 잘 이해만 해주시면 돼요. 자, 객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객체라는 것은 이제 객초 이전에 우리가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짰냐면 이렇게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 뭐 어떤 학생들의 자료가 될 수도 있어요. 학번, 뭐 학생 이름, 뭐 아니면 어떤 회사의 직원들의 자료라고 한다면, 그럼 이 한 사람 거라고 하죠. 여러 개 있다고 하자고요. 그럼 이 만약에 총 급여를 계산하는 것이다. 총 수령액, 뭐 총 공제액, 실수령을 계산하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따로따로 짜요. 이걸 우리는 보통 함수라고 하죠. 함수, 다른 말로 모듈이라고 합니다. 모듈. 그래서 이 모듈들의 관계를 서로 만들어 준 것이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 기법을 우리는 구조적이다. 그래서 구조적인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구조적인 설계다. 이거 가지고는 이제 점점점 발전되는 프로그램이나 어떤 규모에 적응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만들게 되냐면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고 그 안에 이런 데이터도 집어넣고 이런 함수를 집어넣어서 하나의 객체를 형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객체를 만들어 놓고 이것들을 계속 어떻게 복사해 내므로써 똑같은 형태의 객체들이 나오겠죠. 똑같은 형태의 객체들이 나옴으로써 얘네들끼리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객체 지향형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객체라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요. 일반 앞에서 작성했던, 개발했던 이 구조적 프로그램에서 이 모듈들은 서로 영향을 받게 돼요. 데이터의 영향도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게 나옵니까? 결합도라는 게 나오고 응집도라는 게 나옵니다. 결합도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모듈의 관계성이 척도인데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 결합도를 약하게 가지고 가야만 어떤 내용을 수정을 할 때 이쪽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합도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이런 부작용의 여러 가지들로 문제가 야기됐기 때문에 상실 어렵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좀 개선하고자 만든 것이고 규모를 크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객체 지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와 프로그램이 같이 범주하는 하나의 데이터, 추상적 데이터 구조고 결국 이것은 결국 나중에 우리 사연으로는 실세계의 표현으로 가능하다. 이제 결국 이것이 뭐야? 하나의 사람, 인조인간으로 만들어져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중간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 객체를 만들어놓으로써 이 객체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전혀 프로그램을 짜는데 이런 걸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옆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류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프로그램이 상당히 쉽습니다. 프로그램을 짜기가. 근데 덩어리는 커지죠. 규모는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덩어리는 커지기 때문에 쓸데없는 낭비 요소가 많아요. 쓸데없는 낭비 요소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속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자동차에다 물건을 많이 싣고 간다고 하면 속도가 떨어지잖아요. 당장 필요한 것만 가져가야 되는데. 하지만 하드웨어가 발전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은 별로 준다. 하나 프로그램에 오리 쉽고 프로그램 짜기 쉽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만들면 또 상속을 해서 재사용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것이 바로 객체 지향형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문제를 가보면 캡슐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객체를 만들어낸다는 이 객체 하나를 만들어낸다는 이걸 우리가 캡슐화라고 하는 거죠. 기존에 있는 데이터 왜 캡슐로 묶어낸 거죠? 왜 캡슐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어떤 그 캡슐 안에 집어넣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보호를 한다는 것은 바로 오류를 최소화시키겠다는 거고 부작용을 감소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 짜기도 쉽게 용이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변경 발생 시 아까 그 구조적 프로그램인 모듈, 함수에서 볼 때는 하나의 모듈, 결합도라는 얘기는 관계성이 강해지면 오류 파고가 상당히 크거든요. 파급 효과가. 그런데 객체로 만들어진 거는
적다. 인터페이스가 단순화된다는 것은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 재사용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 부분을 또 복제해가지고 다시 사용하기에 상당히 용이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객체 캡슐화의 가장 중요한 세 개의 장점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네 번째는 상위 클래스의 모든 속성과 연산을 하위 클래스에 물려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상속성입니다. 상속성. 이 캡슐화를 한다는 건 묶어낸다는 의미죠. 묶어내서 복사하기도 편하고 요르파급도 부작용도 없고 쉽게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것이 상속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이 부분과 하위 상속을 받아서 요거와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지만 서로 다른 역할을 하게끔 해주는 이런 성질은 이제 다형성이라고 하는 거고, 지금은 위에서 정의된 데이터나 함수를 내려준다는 이런 개념은 쉽게 되지만 이 자체는 뭐다? 상속성이다. 그러니까 상속성에 대한 얘기가 캡슐화는 아니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